지하실의 그림자, 사라진 사람들의 비밀.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저택에 얽힌 기묘하고도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지우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화려한 성공 이면에서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꼈고 결국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교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마을에서 버려진 저택 하나를 매우 싼 값에 구매하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렸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우는 그런 소문을 단순한 시골 사람들의 미신이라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저택은 먼지로 뒤덮인 회색 벽돌로 지어져 있었고 정원은 오랜 세월 동안 관리되지 않아 잡초와 덩굴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새들이 깃들어 끊임없이 기이한 소리를 내며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황폐함 속에서 오히려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입주 첫날, 그는 저택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꺼운 참나무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문고리는 녹슬어 손을 대자 차가운 촉감이 피부를 자극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중개인은 집을 보여줄 때 지하실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이 지하실을 물어볼 때마다 표정이 굳고 눈을 피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한 지훈은 그날 밤 오래된 랜턴 하나를 들고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리자 지하로부터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계단은 체중을 버티지 못할 듯 삐걱대며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하실 바닥에 도착하자 곰팡이와 축축한 흙,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쾌한 쇳내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랜턴 불빛에 드러난 지하실 벽면은 온통 습기로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에는 마치 손톱으로 긁어낸 듯한 깊은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벽을 따라 걸어가던 순간 랜턴 불빛이 벽 한쪽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지훈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리자 그림자는 순식간에 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놀란 지훈은 황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왔지만 그날 이후부터 기이하고 섬뜩한 일들이 그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를 가로지르는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지훈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닫아둔 창문과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도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예민해졌다고 생각하며 애써 부정했지만 매일 밤 되풀이되는 이상현상의 지우는 점차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자다가 번번이 깨고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자 눈은 점점 충혈되고 온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저택의 과거를 물었습니다. 마을의 나이든 주민 한 명이 불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그 저택엔 내 식구가 살았어요. 아버지는 마을에서 목공일을 했고 어머니는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반겼죠. 어린 남매는 특히나 빨간 신발을 좋아해서 언제나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 나섰지만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빨간 어린이 신발 2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하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누군가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도 하나둘 사라졌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저택이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곳이라 여깁니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이성적인 그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낮에도 집안에서 기묘한 인기척을 느끼고 밤마다 낮은 속삭임이 들리는 상황에 점점 의심과 공포가 그의 정신을 잠식해 갔습니다. 마을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지우는 어딘가에 기록을 남겨보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단서를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노트에 일기처럼 매일 겪은 일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글씨체가 엉망이 되고 내용은 무의미한 낙서와 불안정한 문장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상한 소리와 환영이 그를 괴롭혔고 더 이상 정신을 붙잡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문을 열려 하자 문고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려 해도 녹슨 빗장이 꽉 잠겨 떨어지지 않았고 휴대폰은 신호가 끊긴 채 통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잡음만 가득했고 이내 전화마저 완전히 먹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아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삭거리는 소리,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 때문에 식은땀이 식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향해 누구 없어요? 라고 외쳐도 돌아오는 건 집안 어딘가에서 울리는 벽 긁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무렵이 되자 지우는 낮은 속삭임에 잠깐 졸았던 몸이 번쩍 깨어났습니다. 도와줘, 여기서 꺼내줘.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이라도 당하듯 그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지하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 했죠. 그리고 지하실 문은 이번에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싸늘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듯 했으며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습기가 코와 폐를 파고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심장 고동 소리가 귀에 울리며 머리가 멍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지하실 밑까지 내려왔을 때 검은 그림자가 기괴한 몸짓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영원히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야. 그 순간 지우는 온몸에 한기가 번지며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림자가 그의 팔과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 쥐었습니다. 싸늘한 기운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지하실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단단한 목재를 주먹으로 치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바깥으로는 그의 절규가 전혀 새어나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보이지 않자 주민들과 경찰이 저택을 뒤졌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하실 문은 처음부터 굳게 잠겨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긁힌 자국은 여전했지만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남긴 노트는 방 한구석에서 발견되었으나 마지막 몇 페이지는 알아볼 수 없는 괴상한 낙서와 긁힌 자국만 남아 있었죠. 마치 글자를 쓰려다 무언가에 쫓겨 서둘러 집어던진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저택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오래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저택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종종 지하실 쪽에서 벽을 긁는 소리와 낮은 흐느낌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창문 너머로 기이한 형체가 창틀에 바짝 붙어 바깥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곤 합니다. 마치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듯하다는 소문도 함께 전해지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기묘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